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째 단원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 이거에 대해서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유는 우리가 배우게 될 삼각함수도 결국은 이 삼각비의 확장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즉, 삼각비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 계속 얘기하게 될 삼각함수, 그리고 성질들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아래 보시면 알고 있나요? 라고 해서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면서 배웠던 내용을 상기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직각삼각형 ABC에서 다음에 삼각비를 구하여라.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사인은 어떻게 정의가 됐나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사인, 코사인은요? 코사인. 탄젠트는요? 탄젠트. 사인은 다음과 같이 빗변분의 높이로 약속을 하죠. 5분의 4.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밑변 5분의 3. 탄젠트는 이렇게 3분의 4. 됐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이해합시다. 사인 S,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요. 2번 볼까요?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삼각비라는 건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한 내각이 30, 45, 60 이런 것들 우리는 특수각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특수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한 내각이 30도, 45도, 60도일 때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다음과 같았었죠. 자, 이럴 때요. 사인 30도의 값은 2분의 1. 그렇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었습니다. 90도일 때는 1이죠. 코사인 0도, 코사인 0은 1입니다. 탄젠트 0도 1이고요. 자, 코사인 30도, 30도 이걸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탄젠트의 값을 계산해 볼까요? 탄젠트 30도, 45도, 60도 3분의 루트 3 그리고 이것은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특수각일 때 삼각비의 값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참 좋아요. 네, 암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우는 게 좀 어렵다,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1과 1과 루트 3과 2, 이 세 숫자만 기억하시면 삼각비의 값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삼각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경사가 30도인 경우와 60도인 경우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30도인 경사를 이루는 삼각형 그리고 60도인 경사를 이루는 삼각형을 그려보시고 1과 루트 3과 2가 뭐가 제일 크고 뭐가 제일 작고 뭐가 가운데 값인지 바로 대입해보면 이렇게 변의 길이의 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45도인 경우에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1대 루트 2의 비를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외워서 이걸 틀리게 외울 바에는 여러분들 1, 루트 3, 2 이 세 가지의 값을 기억하고 즉흥적으로 삼각형을 그리셔서 삼각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친구들은 이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은 반드시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9페이지입니다. 자, 이 오른쪽의 그림을 주목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두 반직선이 있습니다. OX라는 반직선,
OP라는 반직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이 있어야 우리가 XOP라는 각이 하나가 정해지죠. 다시 말하면 이 XOP의 크기는 어떻게 우리가 정할 거냐면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P가 회전할 때 그 회전한 양을 각으로 정합니다.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이 점 O를 중심으로요. 반직선 OP가 이와 같이 회전하고 있죠. 이 회전한 약을 우리는 XOP, 각 XOP의 크기로 정한다. 그리고 이때 이 반직선 OX를 앞으로 우리는 시초선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이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시초선과 동경이요. 됐나요? 이렇게 각 XOP의 크기를 우리는 반직선의 회전한 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한 가지.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로 본다 라고 한다면 그럼 OX의 위치에서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법 또는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법.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법,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법.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기억하세요. 양의 방향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양의 방향.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때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플러스는 생략해서 써도 됩니다.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 시계 방향, 이것을 우리는 음의 방향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각의 크기를 표현할 때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각의 크기를 표현하겠습니다. 자, 반시계의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시계의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크기가 135도인 각의 크기가 135도인 것을 시초선 OX와 동경 OP를 이용해서 표현해 봅시다. 자, 가령 시초선 OX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동경 OP는 어떻게 될까요? 135도는 양의 방향으로 도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135도만큼이요. 그러면 동경의 위치는 아마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네요. 양의 방향으로 135도 이렇게. 자,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만약에 마이너스 315도, 마이너스 315도요. 크기가 마이너스 315도인 각을 시초선과 동경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초선 OX가 이렇게 위치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315도 음수니까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는 거죠. 네, 315도만큼이요. 그럼 동경 OP 위치는 아마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겠다. 자, 이것은 음의 방향으로 회전을 한 것이죠. 음의 방향. 마이너스 315도. 됐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각의 크기를 표현할 때 주로 이렇게 135도처럼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값으로 각을 주로 많이 표현했을 겁니다. 주로 각을 나타낼 때는 도형을 이용해서 많이 나타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음수의 범위. 각의 범위가 이렇게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범위를 확장시켜 보았네요. 자, 정리해 볼까요? 시초선, 동경,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음의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시초선과 동경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됐나요? 자, 페이지 70페이지 문제 1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원 5의 둘레를 12등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12등분 했다고 하네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원 5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들을 12등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주어진 시초선 OX에서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를 오른쪽 그림에 그리시오. 자,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아래로 보내보도록 합시다. 자, 12등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령 동경 OP 위치가 이렇게 위치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위치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XOP의 각이 과연 얼마 몇 도가 나올까요? 12등분을 한 거니까 360을 12로 나누면 XOP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30도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경 OP의 위치가 이와 같이 위치한다면 XOP의 각은 30도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120도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0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OP 210도네요. 210도라고 했으니까 양의 방향이죠. 210도. 자, 마이너스 60도를 동경 OP를 이용해서 그림에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음의 부로 표현됐으니까 방향은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그러면 OP의 위치는 이렇게 시계 방향, 음의 방향으로 60도, 마이너스 60도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동경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음의 방향이 있고 양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일반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들, 질문하고 싶거나 공부법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 DM, 이메일 남겨주세요. 라이브 매스는 대한민국 수포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